반갑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입니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가 장애인 공제입니다. 저희 납세자연맹이 2001년에 창립됐는데 창립되고 한 10년 정도는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따로 사는 부모님이었습니다. 또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서 장남뿐만 아니고 차남이나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이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이 사실 납세연맹 창립 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립하고 한 10년 정도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가 가장 많이 놓쳤고, 하여튼 최근에 들어서는 따로 사는 부모님은 많이 알려져 있고, 근데 장애인 소득공제가 사실 많이 이렇게 안 알려져서, 그리고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장애인이다 하면은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애 카드가 있는 경우, 즉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뭐 카드를 줍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장애인으로 알고 있는데, 세법에서 소득공제할 때 장애인이라는 개념은 장애인 복지법상의 개념보다 굉장히 포괄적인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뿐만 아니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어떤 상이자, 월남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참전했다든지 이런 분들 이야기죠. 그리고 1 내지 2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또 세법상 장애인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가 뭐냐? 질병에 의해서 우리가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치약, 치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만 가지고도 굉장히 추상적이죠. 예. 우리 부양가족이 지금 어떤 병이 예를 들면은 장애인에 해당되고 안 되고 이렇게 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쉽겠죠, 의사들이. 그렇지만 세법에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치약, 치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여기 치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라고 우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는 뭐 장애인 공제는 뭐 맞냐, 근로자 본인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도 장애인, 그러니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해당되면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상도 장애인에 해당되면은 일단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뭐 초급 강의 때 우리가 강의했던 내용인데, 기본 공제를 받으려면 첫째 이제 소득 요건이 있고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자녀는 20세 이하, 부모는 60세 이상, 형제 자매는 6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죠. 그런데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면은 이 나이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55세라도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추가 공제가 200만 원이 또 공제가 되죠.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3% 초과 금액에 700만 원까지가 사실 최고 한도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해당되면은 근로자 본인이거나 장애인에 해당되면은 이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간 이식 수술을 하고 치료비가 1억이 들었다. 그러면은 1억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한 9천만 원의 근로자가 이제 우리가 부양하고 있는 58세 어머니가 암 환자다 해서 치료비로 한 450만 원이 일단 지출됐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장애 기간을 2015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이렇게 이제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 때 환급을 얼마나 받을까요? 첫째, 기본공제 150만 원, 나이에 관계없이 받죠. 그리고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그리고 의료비가 다른 가족이 연봉이 3% 초과라고 일단 가정하면은 450만 원을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겠죠. 자, 이거를 세금 환급액으로 한번 계산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래서 기본공제하고 장애인공제가 소득공제라고 했죠. 350만 원. 이 350만 원 곱하기 한계세율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한계세율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의료비는 간단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그냥 45% 45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16.5%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세액공제율을 그냥 곱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이제 계산이 되죠. 근데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으면서 내가 추가로 환급을 얼마 받느냐는 개인별로 다 틀립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가석표준 이제 구간별로 이 한계세율이 틀립니다. 네. 한계세율이 뭐냐? 그러니까 근로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최고의 법정세율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소득이 1원 증가할 때 얼마의 이제 소득세가 증가하는지 알려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환급이 얼마 더 증가하는지를 알려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계세율은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구간인 가세표준 132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정세율보다 한계세율이 굉장히 낮다. 이것만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봉 5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별로 다 틀리기 하지만은 일단은 한계세율이 한 16.5% 정도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연봉 뭐 8천, 9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 가세표준이 4,600 초과 8,800만 원 이하에 해당돼서 한계세율이 26.4%가 한계세율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제 지참을 저희가 하라고 그랬는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지금 우리가 보면서 48번 종합소득 가세표준이 본인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종합소득 가세표준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서 여기 나와 있죠. 본인의 한계세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주세요. 본인이 한계세율이 26.4%인지 16.5%인지 7.4%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9세 어머니가 장애인이다 하면은 일단 이 소득공제 받는 금액에 대해서 자신의 한계세율이 26.4%라고 가정하면은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의료비는 그냥 16.5%로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올해 연말정산 때 166만 원을 추가로 환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연봉이 5천만 원이다 하면은 의료비는 똑같죠. 그런데 기본 우리가 소득공제에 곱해주는 한계세율이 16.5%입니다. 16.5%를 곱해주면은 132만 원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다른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연봉이 굉장히 높다. 연봉 3억 원인 종합병원 의사가 따라서 하는 72세 암 환자인 장인을 공제받는다.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뭐 사장님이라고 표현을 하도 되죠. 사장님 연봉이 5억인 뭐 사장님이다. 이렇게 가정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표가 1억 5천 초과 3억 이하이기 때문에 한계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경로우도공제 만 70세가 넘기 때문에 경로우도공제 100만 원도 받죠. 그리고 어로비도 한 400만 원 정도 추가로 받는다 그러면은 올해 연말정산 때 얼마나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보시면 이분은 한기세율이 41.8%입니다. 굉장히 높죠? 예, 소득공제로 188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 거고, 어로비는 똑같습니다. 66만 원을 환급받아서 합계 254만 1,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올해. 근데 예를 들면 과거 예를 들면 장애인 우리가 장애인 증명서를 2005년부터 장애기간으로 받았다 하면은 과거 5년간은 우리가 놓친 소득공제 경쟁청구를 통해서 환급받게 되고 올해는 예 환급받게. 그래서 총 6년을 환급받는다고 계산하면은 1,500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연말정산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은 보험을 하시는데 의사를 상대로 이분은 보험을 합니다. 예. 근데 이런 우리 연말 납세연명에서 납세연명 초기에 거의 이런 정보들이 안 알려져 있었죠. 예. 이런 정보를 우리 납세연명을 통해서 입수를 공부를 해서 이분들이 의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의사만 영업해서 이런 정보를 통해서 보험왕을 보험회사에서 최고 1등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한테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 연말정산 지식을 놓친 소득공제를 1,500만 원을 그냥 준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사실상 이 장애인 소득공제를 저희 납세연명에서 한 2005년도에 종합병원에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종합병원에서는 잘 발급해 줍니다. 특히 뭐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무인 발명기에서 발급기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이제 발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도 예를 들면은 이제 조그만 중소병원에서는 우리가 잘 안 떼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떤 병이 세법상 장애인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암의 종류에 관계없다. 그리고 난치성 질환도 해당이 된다. 그리고 기타 뭐 치매, 파킨슨, 중풍, 뇌졸중 병의 종류에는 관계없다. 그래서 모든 병이 다 해당된다. 단 조금 중증이라고 그랬죠. 어떤 분이 아버지가 당뇨병인데 또는 뭐 고혈압인데 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느냐 물어보는데 그건 저도 답변을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의사가. 그래서 의사를 잘 설득해서 받으면은 예,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납세연맹에서는 사실상은 이때까지 우리가 한 20년간 한 4만 명 이상을 환급대행을 통해서 환급해주고 그 중에 이제 장애인 소득공제로 환급받은 사람이 수천 건입니다. 이 사례를 저희 홈페이지에 다 공개해 놓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사가 잘 안 떼준다 했을 때 이 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사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 이 연말정산 장애인 소득공제는 예, 중증환자 가족의 치료비를 경감하는 목적으로 입법 취지다. 그리고 뭐 떼준다고 해서 이게 세무조사를 받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혀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시기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납세 권리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은 자녀가 조금 장애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뭐 자녀가 장애가 있을 때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학교 입시 시기에서 병원에 가서 이제 병원 의사한테 잘 설득해서
이 장애 증명서도 받고 아마 장애 등급도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장애인복지부 장애 등급까지 받게 되면은 대학교 입학할 때 특례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례 입학도 하고 세금도 예를 들면은 환급받고 그랬죠. 그분은 의사들한테 잘 설명해서 어떻게 보면 업소잖아요. 업소. 예.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를 잘 설득시키려면 일단 세법 내용을 잘 알아야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장애인 증명서를 의사가 발급해 주더라도 장애 예상 기간을 잘 적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장애 예상 기간을 영구로 체크했을 때, 영구로 체크하면 가장 좋겠죠. 영구라는 건 뭐냐면 이 증명서를 한번 발급받으면은 부양가족이 돌아가실 때까지 매년 회사에서 장애인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영구로 체크해서 받더라도 꼭 뒤에 간료 안에 그러니까 병의 진단 시점, 암 진단 시점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2014년 9월 15일부터 이렇게 적으면은 노친 공제를 과거 5년간, 그러니까 2014년은 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노친 공제를 지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영구에 체크해서 받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15년 2월 1일 날 병이 진단돼서 2020년 5월 31일까지 뭐 병이 치료가 됐다. 이렇게 받으시면은 2020년 기소까지 장애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납세명에서는 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잘 안 떼주는 이제 병원들을 상대로 저희 납세명에서 조금 도와주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장애인 우리가 증명서 발급 도우미 코너를 우리가 이용하시면은 저희 납세명에서 가지고 있는 수천 건의 장애인 우리가 환급 사례를 가지고 다 개인별로 이렇게 똑같은 병으로 기입하던 우리가 내역들을 공문에 넣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